본 방송은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수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산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온도 3도시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여자 벨리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에코 이재현입니다. 벨리타님, 에코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잘 지내고 있었죠? 저희 ESG 방송 덕분에 일상에서 조금 더 환경을 신경 쓰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해양오염 주제에 맞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닷가 수줍 활동 이야기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다니님, 에코님 덕분에 환경보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고 또 뿌듯함을 느끼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뿌듯함을 느끼고 활기차게 살고 계셨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까이 접근해서 알아가 보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여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은 ESG, 해양오염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전 세계 영상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기후위기는 물론 산림의 훼손으로 갈 곳 잃은 동물들, 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 공기는 공기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또 해양은 해양대로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벨리타님.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ESG 이번 시간을 해양오염으로 잡은 거예요. 저도 점점 그 실태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푸른 바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새삼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이 시간이 미약하게나마 함께 고민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가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이런 ESG 주제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뭐랄까 점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벌써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님은 평소에도 좋은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도 우리 차차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 벨리타님, 우리가 자꾸 ESG 하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그 풀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ESG는 환경의 E, 사회의 S, 가버넌스 지배구조의 G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돈만 잘 벌면 최고다.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전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만 봤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는지 또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두루두루 다 보고 있어요. 소비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변화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해양 오염 문제는 이 환경, environment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리타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 손바닥에 비유한다면 이 푸른 바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와, 재밌는 비유인데요. 손바닥에 지구를 담는다면 바다는 적어도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요? 네, 거의 근접합니다. 우리 손가락 우리 검지하고 중지 있잖아요. 이 정도, 만약에 손가락이 조금 작으시다 하면 새끼손가락 정도까지 빼고는 다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장난 아닌 비유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육지만큼이나 바다의 존엄성이 엄청나다는 뜻인가 같아요. 평소에는 육지에 비해 바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또 육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원양어선을 타보고 막 바다를 가본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도를 좀 펴봤을 때, 아, 조금 넓구나. 그래. 이 정도 넓을 것 같았어. 약간 이렇게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경험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감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해양은 우리 지구 생명체에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쵸. 바다는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산소 공급원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기 중 산소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게다가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에어컨 역할도 해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을 재분배해서 지구 전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또 그 물고기나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니 식량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다는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03년도에 발매된 곡이에요. 보아가 불렀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삼도시 첫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이 곡 발매된 게 벌써 20년 전이었는데요. 우리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해양 오염에 대해서 약간 덜 민감했던 것 같아요. 잠시 감성을 충전했으니까 이제 현실의 심각성을 직시해 볼 차례입니다. 에코님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언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네, 평상시에는 잘 느낄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강원도 바닷가에서 제가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강원도 바닷가 하면 아름다운 해변과 맑은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그 휴양지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봉사활동 내내 모래사장 곳곳이 플라스틱 조각과 어부들이 버린 낡은 밧줄, 그물 이런 거가 끊임없이 덮여 있었어요. 그냥 발에 차였죠, 모래에. 쓰레기 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깨끗한 해수욕장에서 여기저기 이곳저곳 다 그런 쓰레기가 보였고요. 또 우리의 소비 형태가 얼마나 무시하게 돌아오는지 그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아도 어렸을 때 갔을 때 바다는 진짜 푸른 색깔 깨끗한 느낌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도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어요. 해투두 사이에 샴푸통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음료수병 같은 것도 이게 인공물인지 자연물인지 막 섞여 있어서 거의 한 2, 30년 된 쓰레기가 그냥 자연과 같이 섞여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또 자연과 인공물이 섞여서 정말 그 씁쓸함이 말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씁쓸하네요.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바다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나 또 죽은 새의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는 장면을 보고는 마음이 안 좋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바다 거북이 본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실태는 이제 비단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양 생태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 양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하네요.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일부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몇 톤 단위는 기본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몇 톤 단위 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매년 최소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800만 톤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1분마다 우리 아는 그 쓰레기차 있죠? 네. 1분마다 그 쓰레기차 한가득씩 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분마다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이요? 와, 정말 엄청난데요? 그냥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비유로 들으니까 피부로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바다가 쓰레기보다 더 많아지는 건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쩌다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 바다에다가 직접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닌데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생활 쓰레기래요. 그 다음으로 산업 폐기물, 어업 활동 폐기물 등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쓰레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 플라스틱이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컵, 또 비닐봉투, 포장재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강과 하천을 통해 결국 바다로 흘러드는 거예요. 버려진 저인망이나 스티로폼 부표 같은 어업 관련 플라스틱도 심각한 원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진짜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정말 어떻게 보면 편리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너무나 플라스틱은 가볍고 또 열을 가해 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 튼튼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다 애용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생활용품, 옷, 주방용품부터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까지 그냥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늘면서 배달 음식 용기나 또 우리 한국 많이 사용하고 있죠. 택배 포장재로도 정말 폭발적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플라스틱이 위생적이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식품 용기로도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플라스틱 안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쵸. 모든 생필품에 플라스틱이 다 포장돼 있으니까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썩지 않는다는 점이죠. 맞아요. 썩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데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나 오래도록 썩지 않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그대로 축적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적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이적의 달팽이. 여러분은 지금 지구를 지키는 온도 3도씨 벨리타 에코 다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이 왜 해양 오염의 주범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좋아요.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파도나 햇빛에 의해 잘게 부서지면서 점점 작아져요.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부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해요. 더 자세히 나누자면 일반 미세 플라스틱은 1나노미터에서 5mm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이고요. 극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1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해에서는 크기별로 분포 양상이 다른데요. 작을수록 더 멀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나 조개 같은 해양 생물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플랑크톤보다 더 작게도 잘리니까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바다 생물들은 호흡만 해도 먹게 되는 거죠. 또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것 같아요. 와,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다니. 그럼 우리가 먹는 물고기나 해산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네요? 해산물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500ml 생수병 하나에 약 12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12 충격적이었습니다. 12만 개요? 네. 와. 와, 진짜 충격이 따로 없네요. 우리가 먹는 물에 500ml 그럼 생수병 한 병에도 12만 개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숫자만 봐도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또 학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존재에 대한 논쟁이 한참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젠 그게 정리된 상태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식품에도 거의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우리 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물론 대사 활동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각종 장기들에도 침투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서는 신생아에게서도 검출된 게 보고되었고요. 다시 말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한 게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건 그 크기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미세하다는 건데요. 와, 뇌혈관 장벽까지요? 네. 오, 진짜 엄청난 건데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 수준 아닌가요, 진짜? 와,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뇌 속에 플라스틱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니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되는 경향도 있지만 특정 질병과도 연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치매 환자들의 뇌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관련 그런 모든 질병들, 특히 성조숙증, 심지어 불안 가행 행동장애 같은 다방면의 생애 문제들과도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의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또 몸속의 모든 장기, 근육, 검출 안 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물리적인 독성뿐만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플라스틱 우리 탈 때 그 매캐하고 그 특유의 그 불쾌한 냄새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연소시킬 때 막 시커멓게 완전 불완전 연소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정말 화학적으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플라스틱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체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 해양오염은 더 이상 저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멀리 있는 바다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현재의 해양 오염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글쎄, 되돌린다. 즉, 오염 문제가 가역적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 아니면 또 비가역적이라는 건 한번 오염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가역일까요? 비가역일까요? 맞춰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비가역이니까 여기 와 있겠죠? 네. 맞아. 안타깝게도 지금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비가역적인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한번 생성되면 바다에 없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은 오염된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더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셈인 거죠. 그럼 우리 이쯤에서 콜드플레이가 부른 비발라 비바 듣고 우리 방송의 취지지요.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 해양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심각하지만 다행히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선 유엔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회용 사용을 규제하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런 오. 것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요. 네. 좋은데요. 이게 참 국가 경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기업들의 역할이 정말 물론 중요합니다만 환경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의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가와 기업의 방향 같이 가야겠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점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매년 새롭게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느껴지네요. 벨리타님, 네. 기업들의 노력은 어떤가요? 기업들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거나 또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고요. 네, 기업들이 또한 이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업사이클링 들어보셨죠? 네네. 요새 마라톤 대회장에서도 그런 행사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친환경 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의류나 가구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음. 네, 개인들도 작은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또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또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려고 노력하고 또 텀블러 사용은 이거 보이시죠? 네. 이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젠 텀블러가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는 플로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로깅이 뭔가요? 네, 제가 좀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에요. 산으로 산에 가서 플로깅을 한다던가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착한 일인 거죠. 아주 그리고- 착한 일이네요. 네, 달리면서 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로깅도 하면서 또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찾아다니면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코님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게 되겠네요. 아, 그러고 싶은데 좀 쉽지 않아요. 꼭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선한 영향력을 네.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네, 또 국제사회,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해양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환경 수죽자 이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되고요. 지양해야 되고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논의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5R. 네. 에코님과 벨리타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실 수 있게 5R. 네.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벨리타님? 5R, 네, 네. 5R은 쓰레기를 네.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아주 중요한 실천 원칙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해요. 네, 총 5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네. 리퓨즈, 거절하기. 가장 쉽고 강력한 시작이죠. 불필요한 일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빨대처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품은 애초에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할게요. 당당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서 텀블러를 내미는 거예요. 리퓨즈. 여기 해당되는 거죠. 네. 두 번째 R은 리듀스, 줄이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물건을 구매할 때 플라스틱 포장이 최소화되거나 아예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필요한 물건인지 정말 이것을 사야 하는지 반성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아, 그래서 목록에 적고 있는데 자꾸 즉흥적으로 사게 되더라고요. 마트 가면은. 반성합시다. 아, 네. 반성하고요. 또 세 번째 R을 찾는다면 R은 reduce, 재사용하기. 한 번 쓰고 버려질 물건을 다른 용도로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비누를 사용하면 비누통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고요.
유리병을 예쁜 소품이나 저장 용기로 활용하는 것도 리스 재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또 아나바다처럼 제가 쓰던 물건이지만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 사람이 또 쓴다면 이것도 네, 재사용하기가 그러네요. 되겠죠. 네 번째 R은 리사이클, 재활용하기입니다.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은 올바르게 분리수거해서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에요. 말이 꼬이네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는 꼼꼼한 분리수거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R은 로트, 썩히기. 이 개념은 플라스틱보다는 유기성 폐기물, 즉 음식물 쓰레기나 자연에서 퇴비화가 가능한 물품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넘어서 환경 전체의 순환과 공존을 생각하는 더 넓은 시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시골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만 그게 만약에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벨리타님, 에코님, 5R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리게 이 중에 나는 뭐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설명 잘 해주셨어요. 이제 이 5R을 염두에 두면서 두 분 평소에 또 어떻게 이 R들을 챙기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특히 리퓨즈하고 리유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직접 만든 천연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플라스틱 비누통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거절하고 다시 쓰는 리유즈의 한 형태니까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늘 보이시죠? 개인 네.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꼭 챙겨 다니려고 노력한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번거롭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한번 습관이 되면 또 환경을 생각하는 저 자신에게 너무나 큰 뿌듯함을 선물해 줍니다. 네, 맞아요. 마트 가도 장바구니는 진짜 이제는 돈을 네. 주고 사야 되는 뭐 아니면 쓰레기 봉투라도 사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챙기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꼭 챙겨 다닙니다. 네네. 저도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듀스, 줄이기와 리사이클, 특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현대사회에선 플라스틱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저희도 지금 앞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최대한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려고 리듀스 하고 있어요.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 사용한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앱테크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하는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플로깅을 통해 길가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리사이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실천들을 또 일상생활에서 해내고 계시네요. 듣기만 해도 좀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조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의 노력들이 그렇게 모여야지만 이 거대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쓰고 죽자는 극단적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존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플라스틱 세상은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줄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하나 해가는 뭔가 습관들을 일으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훌륭한 말씀입니다. 벨리타님. 네. 우리 개인은 환경 수호자가 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환경 보호는 사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간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볼게요. 악동 뮤지션이 불렀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
오늘 우리 ESG 해양오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ESG의 의미부터 해서 해양의 중요성, 해양오염의 심각한 실태, 플라스틱의 두 얼굴,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 바다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이나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바다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미래 세대에게도 맑고 푸른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적인 노력과 국가 정책, 기업의 혁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작은 실천까지 함께할 때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든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환경의 수호자다.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환경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 같아요. 네. 지속 가능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핵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모든 것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 관가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러한 바다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삼도씨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 방송하니까 어떠셨어요? 해양 오염 이야기 나누며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바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럼요. 꼭 지켜야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 누군가가 작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그 파도가 또 다른 파도가 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보도록 합시다. 깨끗한 바다, 푸른 지구, 우리 모두의 손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초기에 바로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향이 완전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늦지가 않았어요. 딱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송처럼 다른 곳에서 가서도 많이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산도 좋고요, 바다도 좋고요. 이 푸르른 자연에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야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쩌보면은 미래에 다음 세대에게 주는 정말 어떻게 유산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맞아.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환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저희 어른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각인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 아들은 최근에 지금 환경에 대해서 보고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집에서도 이 방송 막 대본 쓴다고 막 찾아보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고기 안 먹고 있는 건 잘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우리 다시 그때 한번 고기 얘기하더라고요. 안 먹는 거 한번 일주일 동안 네. 실천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채소만 조금 더 채소 위주로 먹고 아주 힘들었었죠. 근거리 생산된 걸로 먹고 그러면서 근데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건강에는 확실히 좋은데 기운은 조금 없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거긴 하죠.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반짝하지 마시고 네네. 약간 소소하게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손주를 봤는데요. 조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네네. 정말
그 작고 예쁜 아기한테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물, 정말 그런 걸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진짜 더 간절하게 듭니다. 40일 된 아기니까 맞아. 그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공기와 환경을 진짜 선물해주고 그쵸. 싶네요. 처음 딱 그 아이에게 주는 게 플라스틱 네.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마음이 조금 아프긴 했어요. 네. 집에서 혹시 뭐 실천하는 거 혹시 달라진 점 있으면은 다니님 있나요 혹시? 저는 사실 그 전에도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요.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 약간 썰전 이렇게 보면은 저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라면서도 저도 사실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약간 철로 된 뭐 양은인가 뭐지 그거 라면 끓이는 양은 라면 냄비? 끓이는 양은 냄비가 뇌에 안 좋아요. 우리 막 맞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한동안 원래 거기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먹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약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에 네, 맞아요. 순간 뭐야 막 이랬던 충격적이었죠. 그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플라스틱을 어디 사용하는지 실생활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치약에도 있고요. 우리 여기 스크럽, 얼굴 스크럽, 바디 스크럽 이런 데도 있고요. 그 우리가- 플라스틱을 넣는다고요? 그 제품에? 네. 네. 오. 모르셨어요? 스크럽에 그래서 한동안 되게 약간 약간 좀 거친 입자는 그게 플라스틱이라는 거가 네. 되게 이슈가 된 나만 적이 몰랐나요? 있었어요. 스크럽을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아니요.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접하게도 여기에도 맞네 저기도 맞네. 역시 다니님 네. 최고입니다. 페트병 진짜 물 너무너무 근데 물은 이게 참 페트병이 아니면 어떻게 담죠? 페트병을 일단- 진짜 생활화하고 있잖아.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가능한 거를 하는 건데 텀블러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텀블러 하나만 사서 여러 개 계속 사서 바꾸시면 안 돼요. 저거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저 환경에 밑에다가 부담이 보이시죠? 됩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놨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텀블러 선물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생일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그 네. 사람에게 딱 맞는 소비로 해야 돼요. 저거가 딱 하나 어떤 거는 입구가 작아요. 어떤 거는 사이즈가 커요. 어떤 거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자, 뭐 하나 살 때도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꼼꼼한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이 물건을 하나 살 때에 네. 나에게 꼭 필요한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네. 내가 앞으로 1년, 2년, 3년까지 쓸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의 미래는 우리 오늘에 달려 있어요. 네. 당신의 그리고 나의 작은 손길이 이 푸른 별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워딩인데요. 이 푸른 별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를 지키는 온도 3도시 에코 벨라 그리고 다니가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우리가 ESG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그리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른 모두. 팀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몰랐던 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쓰레기만 줍는 게 음. 그냥 재활용하고 약간 이런 것만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우리한테 인체에도 미치고 영향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좀 솔직히 조사를 하면서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뭐야 나 진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다못해 집안에 옷장에 옷이 쌓여있는 옷을 이거 나 여기서부터 환경을 전혀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네? 찔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너무 네. 다들 극단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 옷장에서 내가 입는 옷들, 안 입는 옷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리사이클, 리유즈. 그쵸. 오늘 배운 네. 거 실천해 봐야 네. 됩니다. 우리가 소비를 너무 안 하면요, 우리 경제 활동이 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 어제 옷 샀습니다. 경제 활동 하나를 사면 하나는 이제 재활용하는 네. 걸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사실 저는 옷이 많진 않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옷 별로 근데 없잖아요.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보는 눈이 예쁩니다.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궁금하시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입고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얘기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접근을 구체적으로 하나로 약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리고 좋은 생각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네. 중에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음. 나 이것도 들려주세요. 해봤다. 꼭 듣고 싶습니다. 나 이것도 해봤다. 어. 이것도 너무 좋더라. 이렇게 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다른 데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있더라.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으니까 좋은 네. 정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에 남겨주면 되나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 그쵸?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의 또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이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우리 에코님과 저는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러너스 해피에코로 달리기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벨레타님은 저 시 노래가 되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좋으셨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네. 하고 있지만 이 주제로 모이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우리 네.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 너무 이분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신해철.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지구를 지키는 온도 3도시 벨리타 에코 그리고 저 단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신해철님이 부른 노래예요. 마지막 곡 듣고 우리 그만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안녕. 신해철님의 일상으로의 초대. 와우.